네, 이번에는 에세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고요. 작가는 너무나 익숙한 무라카미 하루키입니다. 하루키가 재즈나 달리기를 좋아한다는 거는 이 작가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알 수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쓰여진 지는 꽤 오래된 책입니다. 하루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서 마라톤 대회를 참여했던 그런 기록이라던가 달리기와 관련돼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들을 회고하면서 작성한 책인데 오늘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요새 러닝이 트렌드여서 이런 거라기보다도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달리기라고 하는 단어에 정말 많은 종류의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도 자기가 읽고 싶은 그 단어를 집어넣고 읽어도 무방한 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하고 싶었고요. 왜냐면 이 책은 저는 달리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취미생활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로서의 이야기로 읽혔거든요. 그 하루키가 썼던 책 중에 이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고 해서 소설을 쓰는 본인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담았던 에세이가 또 있었는데 저는 그 책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주제 자체는 달리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직업인으로서의 이야기 그리고 사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달리기라는 소재를 가져왔을 뿐 처음 하루키가 달리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본인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소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그때 이제 달리기를 만나게 된 계기도 이 책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책은 사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달리기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기라고 하는 단어의 자리에 내가 넣고 싶은 단어를 집어넣어서 새롭게 나만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보게 됐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문장들이 꽤 많은데요. 우선은 60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달리는 것에는 몇 가지 큰 이점이 있었다. 우선 첫째로 동료나 상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별한 도구나 장비도 필요 없다. 특별한 장소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제가 달리기를 하는 이유랑도 정말 비슷한 문장이어서 특히 눈에 들어왔는데 이건 성격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시작부터 너무 힘주고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 이게 작용한 그런 부분을 묘사한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매사에 이렇게 살면 안 되나? 그러니까 새로운 걸 뭔가 시작해야 할 때 너무 무게를 잡고 잘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애초에 시작부터가 하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완벽주의의 성향을 가진 분들, 또 자기에게 굉장히 각박한 분들의 경우에는 뭔가 이왕 시작할 거면 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크게 작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마음 때문에 시작조차, 첫발조차 내딛지 못한다면 결국엔 0이잖아요. 근데 잘하든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했고 첫발을 내디뎠으면 나는 1이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의 관점에서 봤어도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는 한 번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문장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문장으로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기라고 하는 취미를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은 동료나 상대도 필요 없고 도구나 장비도 필요 없기 때문에 쉽게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쓰여진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삶으로, 인생으로 읽어보면 너무 무겁게 시작하지 말고 어깨에 힘 좀 빼고 가볍게 시작하면 누구든 새로운 도전을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과도 같이 읽혔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을 단순히 어떤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이렇게 축소시켜서 읽기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시선에서 내가 이 문장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내고 싶은가를 스스로 고민해보면서 읽어보면 또 다른 재미를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92페이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전력을 다하지 않도록 적절히 레이스를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다른 주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그러지 않으려고 생각해도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만다. 이거 앞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일에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을 내는 일이라는 게 직업이라던가 본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성취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라면 그러면 욕심을 내고 막 열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또 필요하기도 하고 공감이 가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왜 매사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었거든요. 학생 때 성적을 받아오면은 옆집에 누구 아들은 이렇다더라 이런 거는 학생인 신분에서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돌이켜보면 비단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주변 의식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바짝 힘이 들어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매체에서 또 유사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인스타그램 피드 한 번만 쓸어내려도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그 타인들의 어떤 전시된 모습들을 저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건 분명 전시된 모습일 거거든요. 뭔가 일상의 모습을 100% 담았다기보다 만들어진 이미지에 가까울 텐데 우리는 그 만들어진 전시된 이미지를 보고 타인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인생에도 되게 힘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주변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힘 빼기를 하는 연습? 그게 너무너무나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또 다른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는 40페이지를 소개해 볼 건데요. 여기에는 생각해보면 타인과 얼마간이나마 차이가 있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자아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중략, 마음이 받게 되는 아픈 상처는 그와 같은 인간의 자립성이 세계에 대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당연한 대가인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제가 중간을 중략해서 읽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의 자아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자아라는 건 타인과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타인과 나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와 다른 인간과 부딪히면서 당연히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플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립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려면 결국에는 사람 간의 사이에서 받게 되는 상처는 당연한 대가다.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석해보고 나면 너무 당연한 문장 같아요. 당연하지. 나와 타인이 다르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 너무나 머리로는 쉽게 이해가 되는 문장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상처받으면서 아프면서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다운 나라고 하는 그 자아도 잃지 않고 싶은데 그러면서 동시에 나와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는 것도 싫은 거죠. 그들과 부딪히는 것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다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힘든 거 아닌가. 이것이 당연한 이치처럼 느껴진다면 이 문장이 이치처럼 읽힌다면 그러면 좀 욕심을 내려놓고 가벼워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 문장을 읽어드렸는데 세 파트가 모두 다 힘빼기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6페이지인데요. 여기에는
나는 달려가면서 그저 달리려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원칙적으로는 공백 속을 달리고 있다. 거꾸로 말해 공백을 획득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키가 얼마나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놀라우실 텐데요. 그냥 뭐 아침에 취미 삼아 조금 달립니다. 이런 종류의 어떤 달리기 사랑이 아니라 뭐 마라톤 대회를 연에도 몇 번씩 소화한다거나 뭐 풀마라톤은 물론이거니와 훨씬 더 긴 거리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라던가 뭐 달리기를 포함한 다른 유형의 그 스포츠 대회에도 참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달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매일을 선수가 단련하듯이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달리기에 정말 미친 사람 같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달리면서 그저 달리려고 하는 거래요. 그냥 달리는 과정에서 내가 뭘 얻어야지, 획득해야지 라고 한다기보다는 달리는 과정에서의 그 공백 자체를 획득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거다라는 문장을 만났는데요. 이 문장을 읽을 때 저는 주말에 전전긍긍하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한 편인 것 같은데 과거에만 해도 쉬는 기간에도 생산성이라는 게 없으면 그 시간을 좀 견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와 같은 어떤 취미라 할지라도 그 취미를 통해서 뭘 자꾸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달리기를 하면 뭘 얻고 싶어요. 보통은 뭐 달리면서 나는 건강해질 거고 뭐 탄탄한 몸매를 만들어서 이번 여름에 좀 자신 있게 옷을 입을 거고 뭐 달리는 나의 모습 자체를 전시하고 싶으니까 사진도 찍고 뭐 기록도 남겨서 이거를 다 어디 SNS에 올리고 나의 모습을 이렇게 포장하는 데 쓴다거나 뭐 등등 그런 식으로 보통은 달리기와 같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뭘 얻고 싶어 하죠. 목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하루키가 말하는 달리기는 목적이 없는 행위, 어떻게 보면 공백이라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가 지금 하루키가 말하는 공백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를 과연 취미로 갖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좀 그 대답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달리기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보면 물론 제가 하루키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리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서야 겨우 조금 취미에 가까운 어떤 습관을 들여놨는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정말 없어져요. 뭔가 달리는 동안에 하는 생각은 오로지 달리는 데에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달리는 행위를 하면서도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뭐 오늘 가서 출근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막상 달리기를 그런 잡생각이 드는 시간을 넘어설 만큼 하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무런 생각 없음이 이 바삐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행위인지를 최근에 좀 많이 깨닫고 있고 그래서 달리는 시간을 갖고 나면 그날 아침에 달리는 시간을 갖고 나면 그날 하루가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드는 이유도 그 생각을 비우는 공백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꼭 달리기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생각을 비워내고 목적 없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인생 안에 집어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비슷한 관점에서 116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달려야 하는 이유는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달리는 것을 그만둘 이유라면 대형 트럭 가득히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그 아주 적은 이유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달려나는 일뿐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부지런히 빈틈없이 달려나는 것. 되게 찔리는 문장이죠. 살다 보면은 우리 삶에 왜 쉼이라는 게 필요할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게 하기 싫은 이유는 진짜 한 2억 개쯤 되죠. 그런데 해야만 하는 한 줌의 이유를 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걸 부지런히 달려내야 된다는 거. 이런 말인데 이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기 싫은 이유는 보통 떠올리려고 해도 별로 이렇게 노력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되게 쉽게 떠오르잖아요. 나 오늘 달리기 해야지, 운동해야지 라고 했을 때 그게 하기 싫은 이유는 정말 몇 초만 해도 수십 개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해야 하는 이유는 애써서 떠올려야지만 겨우겨우 떠오른다는 게 일단 되게 문제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애써야만 떠오르는 생각은 주로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야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줌의 이유죠. 정말 그 한 줌의 이유,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달려나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 읽으면서 지난 그 콘텐츠에서 소개했었던 피로사회가 떠올랐거든요. 그 피로사회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는 지점, 피로하게 사는 지점을 지적을 하면서 사람은 사색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생각의 여유를, 심적인 여유를 일부러라도 만들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었는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기 싫은 이유는 정말 숨쉬듯이 떠올릴 수 있지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야지만 겨우겨우 끄집어낼 수 있는 생각이고 또 내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야지만 그 생각을 잃지 않고 유지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우리에게 쉼과 같은 것, 공백과 같은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게 하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산다는 것의 성질은 성적이나 숫자나 순위라고 하는 고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 속에 유동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인식에 다다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숫자나 순위 같은 어떤 결과값에 도달하기 위한 행위 말고 그냥 그 행위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내 삶에서 행위 자체로 나에게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거든요. 저는 달리기가 아주 약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 삶에 살짝 발을 걸치고 들어온 것 같은데 저에게는 달리기일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또 제각기 나만의 달리기와 같은 그 행위 자체로 의미를 갖는 무언가가 있으시지 않을까. 혹은 없다 하더라도 아직은 연초이니까요. 그 행위 자체로 나를 위해서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는 올 한 해를 만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워낙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이다 보니까 인용해올 수 있는 문장들 혹은 그 문장들에게서 발췌한 저의 생각들이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 위주로 이제 문장들을 다시 한번 추려서 소개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 책은 러너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미 달리기를 좋아하시거나 달리기에 입문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책인 것은 맞지만 이 달리기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내가 넣고 싶은 단어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책으로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은 짧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